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의 깊이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한가운데서 문득 멈춰선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으셨나요? 오랜 시간 우리를 지탱했던 익숙한 역할들이 사라진 후 텅 빈 듯한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이제 누구인가 하는 낯선 질문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아득한 메아리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특히 은퇴나 자녀의 독립처럼 삶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그동안 나 자신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듯한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야 했던 직장, 수십 년간 나를 정의했던 직함, 매달 책임져야 했던 월급, 밤늦도록 기다리던 자녀들의 귀가, 이 모든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마치 삶의 중심을 잃은 듯한 느낌에 빠져들곤 합니다. 오랜 시간 입었던 옷을 벗었을 때처럼 내 몸에 꼭 맞았던 역할이라는 옷이 사라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삶의 2단계에서 자신을 재정의해야 하는 필수적인 전환점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어떤 이름과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회사원, 가장의 아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명확한 이름표가 있었고 그 이름표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며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는 이 역할들을 수행하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때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나 꿈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지요. 그러한 역할 속에 있을 때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역할이 곧 나 자신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던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대본에 따라 최선을 다해 연기해 왔습니다. 그 역할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무대 아래의 진짜 나를 잊고 지낸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했고 그것이 삶의 가장 큰 의미이자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마음이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야 했던 직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돌봐야 할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둥지를 떠나갑니다. 함께 땀 흘리던 직장, 동료들과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나를 규정했던 단단한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은 듯한 혼란과 깊은 공허함에 휩싸입니다. 마치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 생기는 무료함이나 심심함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오랜 시간 잊고 살았다는 근원적인 상실감에서 비롯되는 깊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씁쓸한 질문이 마음속에 아프게 울리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나의 자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은 서글픔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마치 안개처럼 우리를 에워싸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인 변화도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점점 떨어지는 기억력, 자주 찾아오는 잔병치레 등은 우리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거울 속의 낯선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몸의 신호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계망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곤 합니다. 직장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자녀들 역시 자신들의 삶으로 바빠져 점점 소원해지는 듯한 느낌은 우리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점차 줄어드는 사회적 교류 속에서 간혹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외면했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먼저 내면을 깊이 탐색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오롯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 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혹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온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신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특히 회고적 글쓰기는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정리하고 현재의 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 내려가면서 잊고 있던 감정들과 통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했는가입니다. 바쁘게 살았던 젊은 시절, 잠시 미뤄두었던 꿈이나 열정은 없었나요? 어린 시절에 특별히 좋아했던 놀이,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취미, 흥미를 가졌던 분야, 혹은 깊은 만족감을 주었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학창 시절에 특별한 재능이나 취미가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것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지만 직업 때문에 꿈을 접었다거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붓을 놓아야 했던 경험 같은 것 말입니다. 그때의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어린 나를 다시 만나보는 것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귀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하여 미래의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의 내가 좋아했던 것을 통해 지금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동안 직업이나 의무 때문에 억지로 했던 일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몰입했던 순간들을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요리, 그림, 글쓰기, 뜨개질,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독서, 사진 찍기, 봉사활동, 심지어는 단순히 산책을 하며 자연을 관찰하는 것까지 어떤 활동이든 좋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잠재된 능력과 욕구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분명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활동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멈춤이, 지혜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앞만 보고 달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경쟁하고 성과를 내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을 어색하게 느끼거나 심지어는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설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길과 놓쳤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옵니다. 명상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의 숨결, 새소리, 바람의 움직임, 흙냄새,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며 자연과 하나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멈춤의 시간은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외부에 휩쓸려 살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용기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만큼 값진 보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면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전문가 상담사, 라이프 코치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탐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은 점진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배움이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생각 대신 세상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배움의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지식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지역 문화센터의 강좌를 수강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컴퓨터 활용법이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에 끝없는 지평을 열어줍니다. 배움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작은 성취와 기쁨을 일상에서 찾아야 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스트레칭하기, 하루 한 페이지 책 읽기, 새로운 요리 레시피 시도하기, 가까운 공원 한 바퀴 돌기, 집안의 작은 부분을 정리하기,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며 추억하기, 혹은 손자 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 등 소박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뇌는 작은 성공에도 도파민을 분비하여 기쁨을 느끼게 하고 이는 다시 다음 행동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작은 기쁨들이 모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작은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행복은 큰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순간에 숨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기,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안부 전화 등 작은 것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무너지기 쉬운데 이는 삶의 활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들로 하루를 채워나가십시오. 명상, 독서, 글쓰기, 산책, 간단한 체조, 아침 식사 준비, 혹은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활동들로 루틴을 구성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는 산책, 오후 2시에는 독서, 저녁 7시에는 명상처럼 나만의 작은 약속들을 정해보세요. 이러한 규칙적인 루틴은 우리 삶에 안정감을 주고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일과 시간표에 묶여 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표를 만드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 루틴은 엄격할 필요 없이 자유롭고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재정립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역할 때문에 의무적으로 맺었던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소통하고 위로가 되는 관계에 집중할 때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리고 오랜 시간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오해나 서운함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풀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진심을 다한 대화는 오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새로운 관심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좋습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 평생 교육원 강좌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새로운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감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기존의 관계 중에서도 나를 지치게 하거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는 현명하게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평화를 해치는 관계는 정중하게 멀리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동시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과 홀로 있는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돕고 각자의 길을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젊은 세대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은 쌍방향으로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관의 재정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물질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 명예 등 외부적인 가치에 얽매여 살았다면 이제는 내면의 평화와 성장, 의미 추구로 가치관을 전환할 때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십시오. 나이가 듦에 따라 외적인 것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내면의 충만함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야말로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자신만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이 시기에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쓸모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쓸모를 넘어 존재 자체의 가치와 내면의 충만함에서 오는 쓸모를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이 듦은 더 이상 경쟁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삶의 지혜를 나누며 존재 자체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쓸모 있음이라는 잣대에서 벗어나 나는 나 자체로 온전하다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맛과 향을 내뿜습니다. 그 자체로 존재,
가치가 충분한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 겪어온 모든 경험이 결국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진정한 나를 다시 만나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는 것처럼 은퇴 후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을 펼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잃어버린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숨어 있었던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용기 있게 내면의 탐험을 시작한다면 분명 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삶의 큰 기쁨이 되고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위대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이 모험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찬란하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내면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영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충만한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드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